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먹구름이 낀 증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뉴욕과 또 유럽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만에 만선 밑으로 떨어졌고요. 또 다우 지수도 2.72% 급락, 또 유럽 주요국들의 증시 역시 전일 일제히 3%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국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WTI는 배럴당 5.9% 내린 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봉쇄 완화 조치에 따른 경기 반등의 기대감에서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투자자들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향후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한 어두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뉴욕 증시의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고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만에 1.9%포인트 하향 조정한 점, 또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점도 악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가 증권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 그리고 장재민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유튜브 인사하고 갈까요? 플립사랑님 오셨네요. 경제님, 쫄보님, 또 주미용님도 오셨습니다. 또 쿠마요시님도 오신 것 같고 창공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또 대한도글협회도 오셨고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늘 또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갑자기 또 급락을 하면서 좀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하락한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또 내일은 우리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의 악재를 좀 돌아보면서 내일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종목이 먹구름이 낀 증시인데 최근에 이 증시에 끈 먹구름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어요. 이 먹구름이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국내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해외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브라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 체크 잘 하시나요? 안 하기는 해요. 네, 그렇죠. 예전처럼. 네, 예전처럼은 잘 안 하죠. 네. 초기만 해도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매일 뉴스에 오늘 몇 맞아요. 명이다. 오늘 뭐 30명, 오늘 50명 매일매일 체크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만큼 무뎌졌습니다. 이제 좀 안 좋은 그러네요. 학습 효과죠.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안전 불감증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지만 뭐 2차 팬데믹 상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의료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와는 무관하죠. 네. 증시에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증시가 내려갈 거라는 우려감인데 저는 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경제 재개 활동이라는 그렇죠. 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겠지만 이런 말씀드려요. 신종 코로나 걸리면 너 걸렸구나. 걸리면? 네, 너 이제 자가격리해. 왜냐하면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야 될지 너무 장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전 세계 인구나 나라의 어떤 국민들이 다 국가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제 무뎌진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증시도 지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거 않아요. 국내 네, 증시는. 그렇죠. 네. 이태원발 확진자가 있을 때는 저는 그때 주관적으로 50명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50명이 좀 넘어가면 좀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 그때는 다행히도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좀 50명이 넘어갔죠. 넘어갔죠. 네, 67명이 나오고 막 주말에 이랬는데 증시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좀 무뎌져가지고 지금 뭐 주관적으로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이제 네. 일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지 않는 이상은 오늘 뭐 대전도 30명대, 서울도 뭐 굉장히 좀 많죠. 위험하긴 한데 네.
증시에는 좀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게 뭐 유동성 공급의 판도 좀 만들어졌고 네.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70포인트 정도 하방 지지대가 이제 만들어져서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피비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유동성으로 벌써 다 이제 덮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1조 이상의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를 통해서 지금 저금리 유동성 장세란 말 참 많이 들었는데 개인의 이 주식에 대한 열풍 빠지더라도 난 더 사겠어 오히려 더 좋아 한번 빼봐 이런 자신감까지 보이는 오늘 시장에 대한 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뭐 재확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뭐 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뭐 크진 않겠으나 이거를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 먼저 이제 본다면은 미국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3만 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만 뭐 5천, 7천 정도까지 지금 기록하면서 어제 미국 장이 좀 빠졌고 오늘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등락폭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IMF 뭐 시장 전망치도 뭐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죠, 전 세계가. 다만 한국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위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호하게 말해줬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천선은 이제 지키지 않을까. 빠지면 오히려 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오히려 더 살 돈들이 많다는 거를 이번 이제 공모청약을 통해서 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살아있다. 두 번째, 미국의 지금 뭐 이제 아마존 같은 언택주들이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대세 섹터는 계속 가면서 시장을 지지하면서 견인하면서 이 코로나 추이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종목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코로나 이슈로 뭐 우리 증시가 잠깐 출렁이기는 하겠지만 역시나 한국 증시의 힘은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가 그렇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텨준 데에는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도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줬는데 이 개인들의 투자에 조금 부담이 되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었던 게 이제 정부가 증권세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장재윤 PB님, 이 증권세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일단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증권세라 하면요. 이제 소액 주주들은 이제 증권세가 뭐 일단 뭐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이제 증권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과세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를 창출할 때 이제 주식만큼은 내가 잘만 한다면 참 이게 어렵지만 잘만 한다면 이제 과세가 나가지 않아서 매매 차익에 대한 매력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마치 지금 해외 투자하는 거에 양도소득세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다른 점은 해외 투자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이제 250만 원 공제액이었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 공제는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거를 해라고 이제 네. 하신다면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면서 도입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견을 좀 넣자면은 네. 해외 투자 공제액보다는 뭐 2천만 원이 넉넉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돈 많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이 오히려 지수를 지지시켰던 역할도 하고 뭐 오히려 이랬을 텐데 네. 대주주 요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양도소득세까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 국내 하시던 분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미 생겨나고 있고 더 많이 좀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증권사 직원께서 보시는 시각도 이렇게 일단 들어봤어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증권세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나중에 피디님한테 한 소리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작은 목소리로 해주세요. 마음에 안 작은 들죠? 목소리. 이런 거 지금 세금 부과하는 거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좀 빙의해 보면 좀 마음에 안 그렇죠. 들죠. 일단 세금을 네. 내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지금 신종 코로나 국면인데 이제 이거죠. 뭐 아까 피비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지금 결국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 들고 이제 주식을 매매를 투자를 했는데 1억 4천을 벌렸으면 2천 원 빼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결국은 과세를 붙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20 몇 프로 붙여서 세금을 400 얼마를 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네. 큰 액수들이죠. 비율이 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증시 자금이
우리 지금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 유동성 네. 장세 증시를 강하게 뭐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강하게 이게 받치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하죠. 네, 결국은. 안 할까요? 네, 이탈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그럴까요? 이제 90%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2천만 원까지 수익.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한 거죠. 주식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10% 미만이다. 이게 반대로 정확한 말입니다. 소액주주들은 90% 이상이고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인가요? 경제부총리인가요? 오늘 5% 이상 되는 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야기는 맞아요. 그 이야기는 맞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체감 효과가 지금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 주고 이랬었는데 이거 지금 세금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이런 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별로고요. 부정적인 의견들도 네, 있죠. 솔직히 뭐 증권 지금 오늘 증권 종목들, 증권사 네, 종목들이 오늘 다 증권주들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좀 네. 타격을 받았어요. 결국은 세수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것 같고 해외 증시로 조금 이탈률이 가속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증권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게 이 이슈에 대한 단기 영향일까요? 좀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권사에서는 당연히 약재일 수밖에 없죠. 그쵸. 뭐 피디님 계시지만 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음,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 불어와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웃긴 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0.1% 내리겠다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3년 후에 팔아치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도 과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은 증권사 입장에 되면 이번 동학개미 운동에 불어가지고 굉장히 신규 유입 어떤 젊은 층들 이런 층들이 나도 한번 주식 해보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세수 이야기가 나오면 안 오죠.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나는 2천만 원만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들어오신 분들은 없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뭐난 2억 세금은 벌고 내가 20억 아무리 벌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죠. 좀 아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확실하세요? 잠깐 짧게. 부담이고요. 네. 저도 이제 회사 대표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네, 해당 네. 뉴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의미를 더 품어보면은 해외 주식에 대한 확산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 통해서 지수를 기관이 지수 지지해준 만큼 이상을 개인들이 해줬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세금으로서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서 이거 세금 나가면 진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뉴스를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또 오늘 증시를 좀 악재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악재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역시 이 급락한 데는 코로나가 원인일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뭐 그렇진 않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해외 선물 보게 되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썸머 타임이 이제 진행되는데 23시 30분이죠. 이제 EI 쪽에서 이제 에너지 정보국이죠. 먼저 API가 이제 미국 석유협회인데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원유 재고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보국에서 EIA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유 재고량이 좀 감소를 해야지 유가가 올라갈 텐데 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지 않았고 이제 유가가 하락세를 겪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보니까 유가가 크루드오일 기준으로 25불까지 올라왔을 때 유가가 못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저희 토마토 방송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40불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40불이 지금 도달하는데 유가가 지금 못 갑니다. 근데 다른 방송이 유가 간다고 하던데 네.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급 과잉이 해소돼서 네. 40불까지 올랐고 실질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브렌트유에 관해서는 원래 40불이었는데 전망치를 내년에 55불까지 수정을 했고 크루드오일 네. 기준으로는 40불이었는데 또 47불까지 수정안을 발표해놨거든요. 결국은 이제 유가가 이런 거죠. 원유 재고에 따라서 하루의 등락폭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증가폭을 보게 되면 이제 베이커 시추라고 이제 금요일마다 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의 지금 셰일 혁명 직전까지 내려갔어요. 72%로. 그만큼 수요 회복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단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유에 관해서 에너지 섹터가 S&P 500 지수의 한 15%, 지금 한 20% 포진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결국 유가가 내려가다 보면 지수가 좀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지수를 견인하는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면 네. 그때 지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덩달아서 에너지 섹터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제 유가도 안 나왔는데 네. 지금 결국은
원유 재고도 하락하고 지수가 내려가는 같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었다. 음. 단편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피비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제유가 하락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뭐 국제 유가 제일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신 건요. 국제 유가의 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항공유만으로도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뭐 국내 여행 한도 안에서 이제 여행 다니시죠. 지금 어느새 내가 뭐 미국, 유럽을 내년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버렸습니다. 고로 이런 항공유에 대한 지금 수요 공만 보셔도 공급은 많으나 수요가 지금 안 돌아가죠. 이 산업이 안 돌아간다는 거는 결국 경계 재개에 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IMF 전망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우려인 거죠. 중요한 건 우린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고 3,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끌어다가 지금 언택으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랑 뭐 경계 재개 이런 걸 다 하나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뭐 재고 증가로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그냥 네. 전반적으로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이슈나 이런 게 나오기 어려운 시점에서 좀 조정세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이 국제유가가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뭐 에너지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쪽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좋지 않죠. 저 정제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정유 회사들을 보게 되면 다 네. 다른데 나프타도 있고 뭐 정제 마진도 있는데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 타격이 있는 부분이 딱 어디에 있습니까? 무역 경제하고 제조업 지수들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경기 하방 신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좋지 않고 유가가 원래 올라가게 되면 이제 원유 재고 발표 나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원유 재고량 좀 감소했다. 아 그러면 수요 증가가 많은가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요 증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름이 탱크에 쌓이지 않고 빨리빨리 나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뭐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실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실물 증시와는 경기가 안 그렇죠. 좋다. 증시와는 다르게 네. 실질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 과잉이 해소돼서 지금 단편적으로 단기 반등을 한 것이지 수요가 지금 뭐 급증을 해가지고 원유가 기름값이 올라간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다양한 악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뭐 증권세뿐만 아니라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도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중 갈등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대선 이슈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역시나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역시나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를 압박하는 악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재 속에서 좀 앞으로 투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리 앞으로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오늘도 좀 봤는데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걸 좀 열고 여러 네. 전문가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피비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때도 이 IC들을 통해서 2200선을 도달했을 때 앵커님이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업, 다운 이렇게 들어봐라 해서 저는 네네. 중간 횡보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게 박스권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지수가 좀 호재 뉴스가 나오면 좀 올라갔다가 맞아요. 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온다 그러면 내려갔다가 그러면 결국 여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두려움이죠. 야 그때 우리 3월경에 한번 터졌었는데 다시 확 좀 지수가 그러니까요. 내려가면 어떻게 그게 가장 걱정. 이런 이제 시청자들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안 갈까요? 저희에는 강력한 트럼프가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선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트럼프보다는 조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거의 그렇더라고요.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은 증시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증시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그건 그런 거는 어떻게 그때 보세요? 가서 이제 그때 판단을 가서? 하시고 뭐 조 바이든에 대해서 증시가 안 좋을 거냐 이제 색채가 조금 민주당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피디님이 그래요? 준비하라고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7월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 장세에서 이제 트레이딩 바이 셀을 많이 해가는데 그렇게 너무 종목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올해 이제 7월 달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내가 실적이 좋을 거야 하는 종목들. 뭐 여기 저도 그렇고 여기 피비님하고 다른 전문가들 나오시면 언택트들이 그때는 어떤 모멘텀 부각에 싹 올라갔거든요. 근데 선별화 작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실적이 이제 뚜껑 열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좋을 종목들이
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 대장축경이 뭐 네이버, 카카오도 아유, 실적이 좋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 됐느냐 어땠느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훗날 체크를 해야 될 문제고 반도체 IT 쪽으로 보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린 SNS텍 정도 네. 여기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4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좀 네. 말씀드린다면 CS 윈드 정도. 풍력 관련 네, 그렇죠. 종목이죠? 이 회사가 결국은 지금 단일 공급 계약을 항상 하고 있고 재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인기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을 이런 박스권 장색 때 내려왔을 때 지수가 좀 선취하는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려감이 좀 있는데 지수가 나쁘면 코스닥 700선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최종 하방은 저는 한 690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확 내리는 게 좀 좋습니다. 살 기회가 네, 만들어진다. 설프게 뭐 움직이게 하게 되면 증시가 상승 반등이 좀 더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겁먹지 말고 7월 실적을 보고 호실적 선취매의 기회로 잡자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내려왔을 때 실적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좀 잘 체크해 두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PB님께서는 앞으로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겠다 팁을 좀 주시죠. 네, 일단은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3월부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후의 반등을 보면은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결국은 지수가 2150을 저는 이제 지지받을 때까지는 계속 단기적인 변동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마 2150을 넘어가는 추세일 때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2200, 300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러한 추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결론은 그 2150 지지를 받는 동안에 결국은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이러한 4대장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에 있는 시총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많이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적 말씀하신 대로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바이오 종목 같이 실적에 대해서 추측을 지금 이제 보기보다 오히려 기대감이 굉장히 배수로 되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한 종목 장세는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사가지고 쫙 시세를 누리자라고 했다면은 네. 오히려 2150의 지지가 나올 때 동안에는 계속 오히려 지금 기간을 짧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간으로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만하더라도 계속 오르고 내리고가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고 내리고가 심할 때 개인이 정해놓은 목표 선 안에서 단기적 바이앤셀을 통한 매매가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단타라고 하죠. 단기적 바이앤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오랜 이제 3개월 정도 나는 버텼다. 수익 많이 났다. 뭐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 수익 많이 나셨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비중 조금씩 줄이십시오. 제가 추천드린 거는 매일마다 조금씩 파세요. 올라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현금 비중이 좀 늘어나시겠죠. 그때 만약 이게 조정이 안 온다면 내가 가진 비중으로 그냥 시세 누리시고요. 빠진다면 그때 다시 사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주식수 늘어날 테니까요. 이러한 식의 매수 방식, 매도 방식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악재가 많은 듯해도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한 악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글로벌 악재라든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국 증시의 힘은 계속해서 강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체력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의 흐름을 잘 캐치하시고 올바른 대응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야인시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